우리나라 삼국지. 제52부 만방에 울려 퍼진 목어소리. 장수태왕의 백제 정벌과 이로 인한 계로왕의 죽음은 백제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장수태왕은 애초에 백제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으므로 한강 유역과 중원 땅을 손에 넣는 것으로 전쟁을 종결지었다. 중원은 삼한의 중심에 위치하여 남방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소상히 살피고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장수태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고구려의 서쪽에 도사리고 있던 북위는 크게 긴장했다. 지난날 북위는 고구려가 자신들의 혼인 제안을 거절하고 국경에서 사신을 돌려보내자 재차 사신을 보내어 이에 항의하고 혼인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에 장수태왕은 크게 화를 내며 사신을 억류함으로써 그들의 구혼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이때 고구려의 장수태왕이 북위의 혼인 요청을 거절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태왕은 지난날 북위가 북연과 혼인 동맹을 맺어 그들을 안심시킨 후 내정을 살피고 방위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북위가 고구려를 두려워한 이유는 고구려의 저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북연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뻔했다. 그러던 중 북위가 백제와 손잡을 움직임을 보이자 장수태왕은 먼저 선수를 쳐서 백제를 공격하고 계로왕을 죽임으로써 북위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다. 고구려가 백제를 쉽게 정복하자 북위의 문명태후는 겁을 먹고 국경의 경계를 강화했다. 이때 북위에서는 문성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겨우 12살인 헌문제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 권력은 수렴청정을 하게 된 문명태후에게 있었다. 문명태후는 사신을 보내어 그동안 혼사 문제로 불편했던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했다. 장수태왕으로서도 백제 원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은 휴식이 필요했으므로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평양의 안악궁 편전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한창 정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느라 시끌벅적할 시간인데 이상한 일이었다. 옥좌에 앉아 장계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장수태왕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도열한 신하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왕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장수태왕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물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구려. 물길은 숙신의 후신으로 북만주의 송화강 유역 일대에서 발흥했는데 이 당시 주변으로 점차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신성에서 올라온 장계에 따르면 물길의 사신이 여러 차례 북위를 오갔을 뿐 아니라 백제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고구려를 겨냥해서 음모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난날 광개토 태왕의 동부여 정벌 덕분에 안정됐던 북만주 지역이 물길로 인해 다시 전화에 휩싸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장수태왕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길인들은 싸움에 임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방치해 두었다가는 큰 화를 키울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북부의 지역에 10여 개의 음락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장수태왕은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아무래도 물길 문제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구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태왕의 당숙인 고추가 고승우가 나서며 아뢰었다. 북이는 문명 대우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이후로 안정을 되찾고 있사옵니다. 그에 비해 송은 내란에 휩싸여 지리멸렬하고 있고, 유연 또한 북이와의 싸움에서 패한 이후로 의기소침하고 있는 상황이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물길을 친다면 북이는 곧바로 우리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고승우는 여러 차례 사신으로 북위를 다녀왔기에 현지 사정에 정통했다. 그렇다면 쉽사리 물길을 쳐서는 안 되겠구려. 그렇사옵니다. 단순히 물길만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군사를 내어 정벌하겠지만 주변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할 줄 아옵니다. 장수태왕은 숙고를 하느라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대대로 아불학지가 나서며 아뢰었다. 소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사옵니다. 장수태왕과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불학지에게 쏠렸다. 그는 아불화상의 아들로 무예뿐만 아니라 예지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태왕은 일찍이 그의 재능을 간파하여 가까이 두고 있었다. 아불학지는 총기가 가득한 눈을 들어 장수태왕을 쳐다보았다. 태왕의 얼굴에는 신뢰의 미소가 떠올랐다. 타초 경사의 계책을 쓴다면 단번에 저들을 제압할 수 있사옵니다. 타초경사라면 수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나. 장수태왕은 머리에 확연히 떠오르지 않아 되물었다. 물길의 부족들은 개개 병사들의 용맹은 대단하지만 군대의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에 이익을 보면 몰려들었다가 별 소득이 없으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물길이 주변국들과 교류하는 것만 막으면 그들은 자연히 와해돼 다시 우리에게 복속을 할 것이옵니다. 장수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리 만들 수 있는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 지두를 치는 것이옵니다. 아불학지의 입에서 지두란 말이 나오자 장수태왕은 환하게 웃으며 무릎을 쳤다. 네, 어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두는 대흥안령 남부에서 서유화 인근에 걸쳐 있고 서쪽으로는 유연, 남쪽으로는 거란과 접해 있었다. 예로부터 명마의 산지로 알려져 왔고 서역으로 통하는 초원의 길목이었다. 지두는 북위와 물길의 사신들이 오고 가는 길목으로서 만일 그곳을 수중에 넣는다면 저들의 연계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역과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얻을 수도 있사옵니다. 더구나 지두를 공격해서 그곳에 사는 족속들을 남쪽으로 몰아내면 그들은 북위의 북쪽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북위에서는 한바탕 혼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이때 우여지가 끼어들었다. 그는 우부상의 아들로 아불학지와는 어려서부터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그들은 같이 공부를 했지만 스승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늘 아불학지였다. 이는 조정의 출사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여지는 은연중에 아불학지를 질시하게 됐다. 그는 아불학지가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군대가 지도로 움직이는데 북위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소? 그러자 아불학지가 우여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태왕에게 아뢰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유연을 끌어들여야 하옵니다. 지도 점령 후 영토를 분할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저들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아불학지의 계책은 빈틈이 없었기에 우여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흥안령의 북쪽 지방은 북위를 세운 선비족의 발상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곳이옵니다. 싸움에 패한 지도의 난민들이 들이닥치면 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느 계율의 물기를 돕겠사옵니까? 이것이 바로 주변을 쳐서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타초경사의 계책이옵니다. 그대의 계책이 신묘하기 이를 데 없구나. 당장 출정을 준비토록 하라. 아불학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다. 우여지는 쓰린 속을 애써 달래며 지켜보아야만 했다.
서력 479년 장수태왕 67년, 태왕은 유연으로 사신을 보내어 함께 지두를 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대형 고명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지두로 향하게 했다. 고구려군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연 역시 1만의 병력을 지두로 보냈다. 지두족은 대부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부족별로 흩어져 생활했다. 그러므로 다양한 병종을 갖춘 고구려 병사들의 신출 귀몰한 작전과 유연한 경기병의 빠른 공격을 막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두족들은 흥안령 일대의 땅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지두족이 고구려군에게 쫓겨서 남하하자 당시 고구려의 등을 돌리고 북위 편에 섰던 거란족들도 겁을 먹고 북위의 영내로 옮겨와 보호를 요청했다. 그뿐 아니라 거란족에게 밀려 삶의 터전을 빼앗긴 해족들도 북위의 국경을 넘어와 혼란을 가중시켰다. 갑작스런 대규모 난민 유입에 당황한 북위 조정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허둥지둥했다. 그만큼 고구려와 유연의 공격은 북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북위로서는 한동안 몸을 웅크린 채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북위의 대응은 내몽고 지역에서 그들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지두, 거란, 해족 등 여러 부족들은 각자 고구려나 유연 쪽으로 붙어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고구려의 지도 정벌로 인해 북위로 통하는 길이 막히자 물길은 고립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백제마저도 등을 돌리자 그들은 홀로 고구려를 감당해야만 했다. 주변 사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물길은 고구려를 자극하는 일을 피하고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 몸을 사렸다. 이로써 북방에서 엿보이던 광풍의 기미는 수그러들었다. 고구려의 지도 점령은 북만주에서 고구려의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교역 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구려는 교역의 요충인 조양을 중심으로 서북쪽으로는 거란과 지두를 쳐서 유연을 지나 서역에 이르는 교역로를 확보했고 서쪽으로는 북위 송과 교역했고 동북쪽으로는 부여 물길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건너 백제, 신라, 가야, 외까지 이르는 광대한 교역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장수태왕은 이 속에서 고구려의 역할을 한층 증대시킴으로써 평양을 천하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서력 479년에 발생한 고구려와 유연의 흥안령 지도 분할은 북위의 입장에서 보면 조상의 성질을 빼앗기는 치욕이었다. 하지만 문명태후는 힘으로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두 강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계책이 필요했다. 문명태후는 은밀히 이충을 불러 이를 의논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꼭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하였소. 적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요. 내 생각에는 그대에게 좋은 의견이 있을 듯한데 말해줄 수 있겠소? 문명태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이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충이 묘책을 가지고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고구려 대왕은 노쇠하였으니 고구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는 대대로 아불학지이옵니다. 이번에 유연을 끌어들여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지두를 빼앗은 계책도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그 일로 인해
주변 소국들은 우리나라에 실망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고구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불학지를 제거해야 하옵니다. 문명태후는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천리 밖 평양성 한가운데 있는 데다 삼엄한 호위를 받고 있는 자를 어찌할 수 있겠소. 이를 뚫고 들어갈 신출귀몰한 자객이라도 있단 말이오. 본디 새치혀가 새척의 칼날보다도 무서운 법이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를 통해서 이제2의 계책을 쓰고자 하옵니다. 이제2의 계책이라 하면? 태후의 몸이 이충 쪽으로 가까이 쏠렸다. 인간의 탐욕이 파멸을 부르옵니다. 저들 스스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옵니다. 더는 묻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충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는 목을 내놓을 만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태후는 잘 알고 있었다. 그대의 뜻대로 하라. 태후의 허락을 얻은 이충은 집으로 돌아와 곽장교를 불렀다. 곽장교는 송의 강릉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 문제를 인정받아 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다 정변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게 되자 몸을 피해 북위로 와서 이충의 집에 식객으로 머물고 있었다. 이때 곽장교는 기화요초와 향취를 뿜어내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서서 맑은 연못 속을 헤엄쳐 다니는 잉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그러고 있던 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저놈 신세가 꼭 나와 같구나. 이충이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준 덕분에 호의호식하여 살이 오르는 모습이 영락없이 관상용 잉어와 같았다. 좁은 연못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은 어떤 호사로도 풀어지지 않았다. 이미 평성에 온 지도 한 해가 넘었지만 그는 그저 이충의 집에서 무의도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간 이충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곽장교를 돌봐주고 있었다. 곽장교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하인이 나타나 대인이 찾는다고 알렸다. 곽장교가 이충의 처소로 들어서자 이충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래, 진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가? 그동안 상공께서 보살펴주신 은혜는 하해와 같습니다. 죽는다 한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허구한 날 무의도식하고 있자니 상공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당장 시켜주십시오. 곽장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이충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내 그동안 그대를 너무 외롭게 두었나 보구려. 그렇지 않아도 내 그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어. 그대도 알다시피 요즘 고구려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소이다. 언제 고구려와 전쟁을 벌일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이기기 어렵기에 걱정이 많소. 그렇다면 상공께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십니까? 이간계를 써야 할 것 같소. 이간계라면 저들을 서로 반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소. 고구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위층에서의 내분을 유발하는 것이요. 그래서 말인데 그대가 이 중책을 맡아줘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만한 적임자가 없는 듯하구려. 이충의 부탁을 받은 곽장교는 아무 말도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고구려로 잠입하여 대신들을 이간시키고 서로 반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구려라는 강건한 나라가 대신 하나 둘쯤 없어진다 해서 국력에 얼마나 타격을 입겠는가. 그가 보기에 이충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충동적이었다. 그러나 거의 1년 동안이나 할 일 없이 식객 노릇을 하며 은혜를 입었으니 이충의 청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곽장교는 탐탁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평성을 떠나 고구려로 향했다. 그는 해로로 비사성에 도착한 후에 다시 육로를 따라 평양성으로 들어갔다. 평양성에 도착한 곽장교는 자연스럽게 송해의 멸망으로 인해 피신온 망명객처럼 행동했다. 그의 처지가 그랬으므로 별달리 애써서 위장할 필요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곽장교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구려는 사방으로 통하고 만국과 자유롭게 교류했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적, 부족의 구분 없이 실력만으로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곽장교는 여각의 거처를 정하고 저자의 아이들을 매수해서 평양성 곳곳에 자신이 한인 출신의 뛰어난 학자라고 알리게 했다. 얼마 안 가서 곽장교에 대한 소문은 장안을 휩쓸었다.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자 곽장교는 적극적으로 세도가인 우여지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먼저 우여지의 하인들을 매수하여 그들의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게 만들었다. 이 당시 아불학지보다 나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인재를 모으고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우여지였기에 안팎에서 곽장교의 이름을 듣게 되니 그를 자신 밑에 두고 싶어졌다. 우여지는 즉시 집사를 보내어 곽장교를 데려오게 했다. 집사가 여각으로 찾아오자 곽장교는 속으로 일이 뜻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순순히 집사를 따라 길을 나서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안 됐다. 내 비록 전란에 쫓겨 이곳까지 흘러들어오긴 했지만 남의 말 한마디에 가벼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네. 내 말을 그대로 주인께 전하게나. 워낙 곽장교의 태도가 단호했으므로 집사는 더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돌아섰다. 집사의 보고를 받은 우여지는 곽장교가 소문대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겼다. 평양성 내에서 우여지의 부름을 받고 단호히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며칠 후 우여지는 몸소 여각으로 곽장교를 찾아왔다. 수행한 집사가 큰 소리로 대로 우여지의 행차를 알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집사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곽장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어르신께서 행차하셨단 말 못 들었어? 집사는 곽장교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서 호통을 쳤다. 이제야 곽장교는 고개를 들어 집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이런 무화한 놈이 있나? 집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우여지가 집사를 가로막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너는 그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집사는 주인의 호통에 마지못해 물러나가면서도 곽장교를 노려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우여지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대의 명성을 듣고 왔어. 그때서야 곽장교는 우여지를 바라보았다. 바닥에 깔린 자갈들을 어루만지며 흐르는 계곡물처럼 맑으면서도 열정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명성은 한갓 흙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기 마련이지요. 세상사를 체현한 듯한 그의 언행은 아첨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온 우여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천하 대사에 대한 그대의 고견을 듣고 싶구리야. 우여지는 곽장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현신으로서의 도입니까? 아니면 인군으로서의 도입니까? 곽장교의 대담한 말에 우여지는 사색이 됐다. 신하로서 인군의 도를 논한다는 것은 곧 역심을 품고 있다는 뜻이었다. 순간 우여지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 어찌 신하된 자로서 인군의 도를 논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저
백성을 안돈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신하의 도리를 묻고자 하오. 우예진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건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 황급히 부인했다. 등줄기에 흐른 땀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저는 현신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닭 잡는데 소 잡는 도끼를 쓰려 하십니까? 우예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엉덩이에 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권좌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렸다. 내가 만일 소를 잡겠다면 그대는 정녕 나를 세우겠는가? 우예진은 소태를 씹어 내뱉듯이 힘겹게 물었다. 곽장교는 이제 낚아챌 때임을 알았다. 우예진은 그의 부추김으로 인해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곽장교는 벌떡 일어나더니 우예진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우예진은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했다. 이제까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잠시 주공의 국량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모험한 일인 줄 압니다만 제 전부를 걸 만한 분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를 돕겠다는 뜻인가? 우예진은 확인을 하려는 듯 재차 물었다. 이제부터 소인은 주공의 사람입니다. 저의 목숨을 오로지 주공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우예진은 기뻐하며 곽장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예진은 이때는 알지 못했다. 그 손이 파멸로 이끄는 마군의 것이라는 사실을. 곽장교의 얼굴에 언뜻 음흉한 미소가 스쳐갔다. 우예진은 곽장교의 계책에 따라 후원에 있는 관월정 주변 수풀에 군사를 숨겨둔 채 아부락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부락지부터 죽여야 한다는 것이 곽장교의 생각이었다. 우예지가 심부름꾼을 보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중마고우로서의 우위를 되새기는 자리를 갖자고 전했을 때 아부락지는 기쁜 마음으로 꼭 참석하겠노라고 확답을 보내왔었다. 시간은 마치 나뭇잎에 걸린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더디게 흘렀다. 우예진은 냉정을 찾기 위해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거사때가 가까울수록 그는 차츰 불안해졌다. 우예진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손수 술잔에 독주를 가득 따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새의 모양을 닮은 술잔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이 떨렸다. 짙은 어둠이 서서히 깔리더니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지나갔다. 그런데 아부락지는 먹장구름에 갇힌 태양처럼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우예진은 혈안이 되어 시중을 들기 위해 시립해 있던 하녀에게 곽장교를 불러오라 했다. 잠시 후 대나처럼 환히 밝혀놓은 등불들 사이로 어두운 얼굴의 곽장교가 나타났다. 어찌된 일인가? 왜 아부락지는 아직도 안 나타나는가? 우예진은 초조한 마음을 내색 안으려 했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아무래도 일이 잘못된 듯합니다. 경우 바르기로 소문난 아부락지가 아무런 전갈도 없이 늦을 리가 없었다. 그는 누구와의 약속이든 간에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부락지를 보아와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우예지로서는 더욱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목을 짓누르려 달려들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에 이어 비명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우여지의 눈에 멀리서 집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벨어르신, 어서 피하십시오. 근위군들이 집을 완전히 포위한 채 대문을 부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목숨을 보존치 어렵습니다. 그제야 우여지는 아부락제에 대한 암살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여지는 곽장교를 돌아보며 초조하게 물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무래도 집안에 간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도 조심했는데 어찌 저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가병들로 하여금 군의군들을 막게 한 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곽장교가 침입자들을 막으라고 소리치자 수풀이 요동치며 검은 복면을 두른 수십 명의 무사가 일제히 달려나왔다. 마치 한 마리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막상 근위군들과 마주치자 그들은 일이 다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하나둘씩 슬금슬금 내빼기 시작했다. 곽장교는 기가 막혔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아있는 무사들에게 우여지를 보필하여 뒷담을 넘도록 했다. 집의 뒤편은 바로 산길과 통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달아날 수 있었다. 어서 가십시오. 주공께서는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 혼자 도망쳐서 살아본들 무엇하겠는가? 우여지는 이미 체념을 했는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힘없이 웅얼거렸다. 우여지는 곽장교의 설득에 떠날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호위무사들은 우여지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뒷담 쪽으로 갔다. 우여지가 떠나자 곽장교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계획은 완벽했고 성공했다면 틀림없이 고구려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안타까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곽장교의 손에 들린 칼날이 번뜩였다. 어느새 그의 목에 꽂힌 칼날이 조금씩 핏물을 머금기 시작했다. 곽장교가 차기를 할 무렵 우여지는 치솟는 두려움과 고통을 참아내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넓은 후원을 지나 뒷담에 다다랐다. 오늘따라 담이 평소보다 더욱 높아 보였다. 호위무사 하나가 우여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허리를 굽혀 디딤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여지 역시 어려서부터 태학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여러 차례 실전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는 무장이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담을 넘는데 남의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우여지는 무거운 마음과는 달리 사뿐히 몸을 날려 담을 넘었다. 그러자 호위무사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담을 넘었다고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몇 발자국 떼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이 일어났다. 끝이 날카로운 투구를 쓴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죄인은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우여지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 순간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는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우여지는 허리에 차고 있던 단도를 꺼내어 서서히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다. 그때 군사들을 해치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그만두게라. 어찌 함부로 목숨을 끊는단 말인가. 우여지가 손을 멈추고 바라보니 아부락지에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사내가 나를 증오한 것은 단지 마군의 유혹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니 설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겠는가. 우여지는 끝까지 선량한 척하는 아부락지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린 상대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인가. 우여지는 그의 말을 들을수록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브락지의 만류는 우여지의 죽음을 더욱 부채질했다. 나와 그대를 같은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여지 팔목의 근육들이 당겨진 시위처럼 팽창하다 단도가 그의 목을 뚫고 들어갔다. 이때도 그의 눈만은 여전히 아브락지를 향하고 있었다. 원망과 회한에 찬 눈동자가 점점 회색으로 변해갔다. 아브락지는 착잡한 심정으로 우여지가 목에 칼을 꽂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브락지는 우여지의 문객으로부터 암살 계획을 듣고도 그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우여지를 고발한 문객은 평소 곽장교의 정체에 많은 의문이 있었다. 송의 유학자라고는 했지만 행동거지를 보면 학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밤마다 남의 눈을 피해 우여지와 밀담을 주고받았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문객은 하녀를 매수하여 염탐을 시켰고 그녀를 통해 대대로 아브락지를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아브락지에게 달려가 거사 계획을 일러주었다. 아브락지는 되도록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우여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해서 벗의 목숨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때마침 그의 집에 와 있던 국척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국척은 아브락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태왕에게 달려가 우여지의 모의를 알렸다. 이를 듣고 크게 노한 태왕은 아브락지에게 명해 우여지 일당을 소탕하게 했다. 태왕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마당에 결말은 뻔했다. 아브락지가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 우여지의 목숨을 살리고 싶어도 현직에 있는 대대로를 시해하려 했기 때문에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했다. 만일 이를 이대로 묵고 한다면 조정은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었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은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됐다. 때론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아브락지가 우여지의 자결을 만류했던 것은 그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만류가 우여지의 죽음을 더욱 재촉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승자를 돋보이게 하고 패자를 더욱 비참한 저지로 몰아넣는 언동이었다. 우여지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브락지로서는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부추긴 것이었다. 성패를 떠나서 명예로운 죽음이야말로 고구려 무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다. 그는 정적이자 친우였던 우여지를 꽃상여로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아브락지는 군사들에게 명해 예를 갖춰 우여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게 했다. 주모자가 죽었으니 사건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었다. 장수태왕이 연로한 가운데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고추대가 조다까지 죽어 왕실이 어수선한 마당에 귀족들끼리 충돌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당장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필요한 시기였다. 우여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몇몇 귀족들은 몸을 움츠렸다. 사전에 일이 들통났기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마뱀처럼 우여지란 꼬리를 끌었다.
평양성의 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아침부터 천하각지에서 온 사절들과 상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여유롭게 궁궐로 향하고 있을 아부락지가 경황 없이 서두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궁궐에 무슨 변고가 생겼음이 틀림이 없었다. 아부락지가 궁궐문으로 들어서자 시위장 여고천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폐하께서 위중하시다고. 이제 연치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데다가 한 달 전부터는 해수병으로 피를 토하고 기력을 탕진한 장수태왕이었으니 언제 일이 생길지 몰랐다. 여고천이 아부락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대대로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궁중의원의 말로는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시기가 어렵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태손께서는 입시에 계신가? 예, 궁중의의 말을 듣고 바로 동궁으로 기별을 넣었습니다. 태손이라고 하면 바로 태자의 자리에 있다가 일찍 타계한 왕자 조다의 아들 나운을 말했다. 장수태왕은 아끼던 아들 조다가 죽자 다른 왕자들을 제쳐두고 조다의 아들인 나운을 태손으로 삼아 왕위를 전할 뜻을 밝혔다. 장수태왕은 오래도록 왕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손자라고 하나 이미 성숙한 나이였고 다른 왕자들 역시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장수태왕의 권위와 대대로인 아부락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아부락지가 태왕의 침전으로 드니 태손 나운이 반갑게 맞이했다. 아부락지는 이제 선을 넘겨 눈이 더욱 깊어지고 기품이 닦여진 나운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앞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가 고구려를 이끌어갈 것이었다. 아부락지는 일찍부터 나운의 총명함과 진중함을 보고 앞으로 나라를 짊어질 왕으로서의 자질을 간파했다. 그래서 조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낙담하고 있던 장수태왕을 구슬러 그를 왕위 계승자로 임명하게 했던 것이다. 좀 전에 의식을 차리시고 대대로를 찾으셨소. 나운은 경외의 눈길로 아부락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부락지는 나운으로부터 발길을 돌려 침상에 누워있는 장수태왕에게로 다가갔다. 어이가 맥을 짚기도 하고 문진을 하기도 하면서 태왕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폐하, 소신 대대로 아부락지 입시해사옵니다. 아부락지를 보자 불안해 보였던 장수태왕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부디 태손을 잘 보필하여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게나. 그대가 있으니 내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네.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어. 이제는 좀 쉴 때도 되었네. 아부락지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장수태왕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야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포로를 날 수 있게 된 장수태왕에게 경하를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부락지는 뼈만 남은 장수태왕의 앙사한 손을 잡았다. 이제 이승보다는 저승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쓰러져가는 태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부락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나라 또한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었다. 이때까지 2대에 걸친 성군들의 활약으로 고구려가 천하를 호령하게 됐지만 뒤를 잇는 군주가 이들의 위협을 제대로 잇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비록 태손 나운이 태왕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선대왕인 광개토 태왕이나 장수태왕과 비교한다면 아직 설익은 벼이삭 같았다.
제대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측근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야만 했다.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아브락치는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장수태왕은 아브락치의 대답을 듣고 나자 안심이 됐는지 그동안 힘겹게 뜨고 있던 눈을 감았다. 그의 고개가 서서히 옆으로 떨구어졌다. 이를 본 아브락치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뒤를 이어 낮은 곡성이 침전 밖으로 서서히 울려 퍼져나갔다. 그 당시 고구려에서는 이런 민담이 흘러다녔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부터 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묘한 감동으로 인해 사람들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근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가 죽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잘라 모거를 만들어 절에 보관하고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두드렸다. 모거 두드리는 소리가 때론 느리고 둔탁하게, 때론 빠르고 경쾌하게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모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매미가 흥겨워 불던 나무 그늘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모거의 울림은 바람을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산꼭대기에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로 숨기도 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통해 행복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후로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왔다. 출연 황원, 송두석, 이윤선, 김태웅, 박태호, 곽윤상, 안장혁, 원호서, 이장원,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52부 만방에 울려 퍼진 모거 소리 편이었습니다.